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87,700원에 보유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1.4% 하락하면서 86,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인텔과의 반도체 수주 소식에도 어제장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자, 일단 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CEO가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실제로 삼성에게 이 파운드리 쪽을 해주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기타 부품주들만 좀 올라갔지 삼성전자는 약간 쉬어가는 거죠. 자,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보다는 이제 그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수급에 논리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삼성전자를 이제 샀다고 하시던데 너무 이제 고점에서 사버린 거죠. 지금 결국 삼성전자를 이때 많이 사셨을 거란 이야기죠. 이때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약간 좀 비극거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노릴 때는 이제 하나만 생각하시면 된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다가 마지막에 여기 눌림목을 줘서 매수해도 된다. 또 지난번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이때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사서 한번 흔들고 갈 겁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21선에서 매수해도 된다.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선에서 한번 조정받았죠. 21선에서 조정받았죠.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근데 그때는 반등 성격이 강하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는 한 1, 2주 정도 한 사이에서 이제 뭔가 상승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때 이 2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는 아니 다음 주는 약간 뭐 쉬어가다가 이제 주 후반에는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21선 아래로 여기가 뭐 84,000원 정도 되죠. 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이 50%라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좀 비중을 조절했다가 더 아래에서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다음 주에 21선을 지켜내는가 보시고 지켜내면 홀딩해도 돼요. 근데 지켜내지 못하고 약간 빠지면 좀 물량을 줄였다가 오히려 저점에서 더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굳이 뭐 이 종목을 비중을 줄여서 더 저가 메리트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잡아라는 이야기지 뭐 이걸 굳이 뭐 버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 84,000원 이탈 시 비중을 조절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매수가 97만 5천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를 성장의 해로 선포한 LG화학이 에너지와 미래소자 분야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LG화학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어제 종가하고 딱 들어맞네요. 보유하신 그 단가가. 네. 근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행보등락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거든요. 보통 상승을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빠진다고 하더라도 급락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흥보 등락을 할 텐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좀 강하게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다음 주 정도 되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다음 주에 한 주 후반 정도에 이제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가를 잘 보고,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상승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쉬어간다. 왜? 보통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LG화학을 볼 거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이거든요. 이 선이 무너지게 되거나 이 선이 횡보가 나오게 되면 최소한 2주나 좀 길어지면 한 달까지도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21선 파란 굵은 선 수립돼서 빠졌죠. 21선 위에서 대형주들이 다 숨고르기를 나오고 다시 한번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 안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중요하다. 이 종목은 전략은 간단하죠. 뭐 92만 원 정도 이탈하면 비중을 줄였다가 오히려 저점에 강하게 흔들 때, 대형주는 강하게 흔들 때 사라고 해요. 무조건 대형주는 빠바박 흔들면, 강하게 흔들면 매수하면 된다고요.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대신 역배열 구간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역배열 구간에서 얼마만큼 조정을 받을지 모르니 정배열 구간에서는 강하게 흔들면 이평선을 기준으로 사면 된다. 그래서 LG화학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하다. 21선 이탈하면 비중 줄였다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92만 원 이탈 시 저점 매수하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 29,455원에 비중 9%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의 판을 키웠습니다. 첫 공시 시점인 지난해 11월보다 주가가 30% 가까이 뛰었지만 예정 발행 신주수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시청자님 매우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십니다. 수익 실현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3,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지금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 정부와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제가 신공항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뭐 중복 투자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혼자 뭐 아시아나 항공 네 알아서 잘 커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대한항공에서 인수하도록 허용해주고 대신 중복된 투자를 줄이고 또 새로운 쪽으로 해야 되죠. 우리 정부도 어때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꼭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을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그쪽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중복된 투자를 줄이고 미주 노선이나 이런 해외 쪽은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하고 뭐 산하 LCC를 거느리면서 아시아나 쪽을 동남권 시공항 쪽으로 내어준다. 이제 이런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은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삐걱거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외 뭐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경쟁 국가들이 이걸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아직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직 상승 탄력이 남아있으니 홀딩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매수가 20만 6,599원에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KCC에 대해 실리콘 사업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이며 관련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6만 원 정도 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좋은 어떤 증권사 코멘트나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나 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이 종목은 비중을 줄여야 돼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역배열이 되어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이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뭐 36만 원 조금 더 올라오면 뭐 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올라가면 50%니까 한꺼번에 때리지 마시고 뭐 3분의 1 때리고 또 3분의 1 때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KCC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저희 아주 인기 많은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CIS요. CIS요? 네네. 네, 오늘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랑? 15,500원에 20%요. 네, 15,500원에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목표가가 얼마나 되나 좀 봐주세요. 아, 네, 목표가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IS 전일 7%대 빠지면서 14,950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CIS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CIS는 최근에 뭐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근데 15,500원이면 20%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갔는데 15,200원이면 좀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14,950원이니까 약간 좀 물려 계신데 좀 걱정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일단은 이 전고점 매물대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대부분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기업 실적이 나빠서 빠졌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안 좋아서 빠졌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급등하는 구간에서 많이들 사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올라가기 직전에 숨고르기 나오고 정배열 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히려 팔아줘야 되거든요. 이 CIS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데 제가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요. 대형주든 어떤 종목이든. 삼성전자 11선에서 조정받았고 21선에서 조정받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선에서 한번 지지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1선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고, 만약에 11선을 하향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짝 다음 주 초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이제 재차 반등을 시도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약간 나 있는 상태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지 라인은 확보가 될 거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짝 주 초에는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주 중반이 5일선을 타고 그 다음에 뭐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건 뭐 회사가 어떻게 됐네, 뭐 무엇이 어떻게 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어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업 분석을 안 해드리고 바로 수급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대신 이제 잘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뭐 전고점 정도 오면은 또 매물 부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절반 정도를 뭐 매도를 해준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되, 만약에 이 종목이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에도 강하게 안 올라가면 일단 눈 감고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야 되는 자리에서 가야 될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못 간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항상 그 주식 투자는 회전목마와 같다. 회전목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회전목마 이렇게 딱 돕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있어. 그러다 요만큼 오면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해. 사진 찍으려고 탁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하는 동안에 지나가 버리죠. 그럼 다음번에 얘가 내 앞에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자 대부분들이 올라가서 사고 또 밀려가지고 많이 고민하실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차례대로 5일선, 11선에서 지지되고 21선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틀린 거예요. 21선이 수렴이 돼서 이렇게 빠지면 틀림없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CIS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LG전자를 네, 처음으로 좀 한번 사봤어요. LG전자요.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8만 원에 네, 8%. 네, 샀는데, 8%요. 네, 좀 높이 산 것 같아서 네, 반등하면은 팔고 네. 다시 밑에서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상담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대응 전략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8%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전거래일 4% 넘게 떨어지면서 17만 7,500원에 마감을 했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그동안 천덕꾸러기 같았던 LG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을 하고 AI 쪽이나 전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지금 구광모 회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고 하지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근데 좀 서운하시긴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 거예요. 다만 그동안 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또 잠시 동안은 용광로를 좀 끌어안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 종목이 뭐 다시 한번 랠리를 하긴 할 겁니다. 다만 잠시의 숨고르기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21선 위에서 단기 이평선들을 수렴시키면서 한번 올라갔죠. 근데 한 3일 지났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뭐 조정을 받아도 괜찮아요. 대신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오고 약간 눌러주면 그때는 시간이 다소 좀 생각보다는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략은 18만 8천 원이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중도 많지 않고 또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 또 오히려 비중을 늘리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라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리려면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히 조정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5일선을 확 이탈한다든지 그랬을 때 반응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만큼 많이 떠 있는 자리라 어렵다는 거죠. 항상 눌림목을 줄 때 사는 것은 어떨 때 사셔야 되냐면 정배열 초기에서 첫 번째 눌림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죠. 21선 위에서 눌림목을 사고 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면 좀 하는 매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면 이렇게 급등이 며칠 나오면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행보가 나왔는데 좀 다다음 주까지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좀 많이 흔들었을 때 뭐 15만 원대나 이렇게 좀 많이 흔들었을 때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